버드맨이라는 영화는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아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리건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연극을 성공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가 그린 큰 그림은 연극을 성공시켜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는 것이죠. 하지만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역할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행복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I really wish I wouldn't have videotaped your birth, though. I just missed the moment, really. I should have just been there with the two of you. You know, just the three of us. But I wasn't. I wasn't even present in my own life, and now I don't have it. And I'm never gonna have it.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자기계발서들이 결국 과거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간을 통과하는 느낌은 어떤 밑그림도 없이 펜을 들고 멋진 그림을 완성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초조하고 불안하겠죠. 여기에는 컨트롤 Z 버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망쳐버린 발표, 날려버린 기회, 무엇이 벌어지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흘려버린 시간들 같은 얼룩진 과거들이 넘쳐나죠. 그러니까 자기계발서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망쳐버린 그 그림을 어떻게 다시금 그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겪은 경험과 공부한 지식을 통해 많은 것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은 결국 과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결국 내가 뿌린 과거들이 미래를 바꿀 테니까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의 미래는 과거가 결정할까요? 한때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리건은 브로드웨이에서 연극을 통해 예술가로 거듭나고 싶지만 주위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죠. 리건의 주위 사람들은 이처럼 그를 지독하게 대하지만 사실 그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그 자신입니다. 자신의 성공한 과거인 버드맨은 그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딴 쓰레기는 집어치우고 당장 버드맨을 찍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는 지금 환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리건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좁혀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성공의 기준을 버드맨으로 잡고 그 아래에 놓인 현재의 자신을 늙고 병든 칠면조라 말하며 비하하죠. 그가 연극 이후에 바라는 모습은 이것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철저히 실패한 삶일 뿐이죠. 실제로 그는 사람들의 호평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평론가의 악의적인 평가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끊었던 술을 벽나발을 불어버리죠. 하지만 과거를 넘어야만 꼭 성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우리가 오늘을 노력하게 만들어주지만 우리의 미래가 과거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도 함께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 과거에 사로잡혀 이것이 진정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하기도 전에 단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달려들기도 하고 또는 과거에 실패했다는 이유 하나로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노력과 성과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끼어들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의도치 않은 행운까지. 이처럼 우리의 활동에는 끊임없이 주위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을 바꾸려는 노력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지 미래는 우리의 과거가 연정된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 명이서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내 예상과는 다른 엉뚱한 것이 갑자기 나타나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때로 우리는 과거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가능성을 여는 것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잡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죠. 물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을 부른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무한긍정의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과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찾아왔으니 삶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지워야 한다고 하죠. 그것으로 바라는 것을 그저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허무할 수 있습니다. 리건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버드맨으로 부르며 자신을 연극배우가 아니라 영화배우로 여기는 것을 끔찍하게 여깁니다. 바로 그 버드맨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현재의 모습을 가리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포스터를 부수고 목소리를 무시하며 자신의 과거인 버드맨을 잘라내고 싶어합니다. 배우가 아닌 연예인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새롭게 날아오르고 싶어하죠. 그래서 리건은 정말로 날아버립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도심 상공을 유유히 날아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날아 도착한 극장에서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리건은 영화배우인 자신의 과거, 버드맨을 무시하고 자신의 꿈인 예술가만을 바라보며 모순되게도 현재의 자신을 철저히 소외시킵니다. 아버지로서의 리건, 누군가의 연인으로서의 리건이 현재 자신을 말이죠. 그가 과거를 부정하면서까지 날아오른 그곳엔 자유가 아니라 끔찍한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리건은 정말로 버드맨이라는 영화를 찍었던 과거에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과거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그가 말했듯 그곳에 없었다는 것이죠. 리건은 자신에게 악의를 가진 평론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You know what this is? Do you even know what that is? You don't. You know why? Because you can't see this thing if you don't know how to label it. You mistake all those little noises in your head for true knowledge. 우리는 생각을 멈추지 못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겠죠.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지만 그중 유독 강렬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이죠. 물론 평가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국 뭔가를 평가하고 그 후에 선택을 내리니까요. 따라서 평가는 우리의 생각의 토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평가에만 사로잡히면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리건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는 불행하다는 자신의 평가에 갇혀 과거를 모두 부정했고 그 안에서의 행복한 순간들조차 놓쳐버렸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런 노이즈에 갇혀 제대로 현실을 마주하지 못함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러한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하며 좌절하고 말죠. 그는 전날 자신의 연극을 죽이겠다는 평론가의 악의적인 평가를 떨쳐내지 못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연극의 소품이 아닌 진짜 총을 들고 무대 위에 오르고 결국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고 말죠. 이처럼 얼룩진 과거들을 그저 외면한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장점마저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끌어당김이라는 마술적 힘 외에 모든 것을 지워버리죠. 우리의 삶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주가 끌어당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부정적인 결과는 모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과 간절함이 부족한 우리의 탓이 되죠. 가장 최악인 것은 불행한 사건이 우연하게 다가와 우리를 덮칠 때 다시금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선 우리는 그 이전의 삶을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하던 불행한 삶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불행의 이유를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 긍정적이고 빛나는 미래에는 우리의 노력도 주위의 도움도 과거의 행복함도 없습니다. 그저 오직 끌어당김만이 존재하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렇게 미래를 긍정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끌어당김의 이야기이지 긍정적인 사고가 힘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을 어느 정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하고 과거에서 자유로워져 더 다양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포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벼락 맞을 확률이라는 숫자에 압도되지 않고 번개가 치는 곳을 향해 힘껏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얼룩들을 무조건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좋은 부분은 없는지, 정말 문제는 어디에서 벌어진 건지, 혹은 내가 들고 있는 도구가 어떤지와 같이 환경과 개인의 문제를 구분짓는 지혜로움에서 나오는 거죠.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과정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여전히 여러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굳이 하나의 길만을 선택하며 우리의 가능성을 좁힐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친절해야 합니다. 나의 얼룩진 과거를 대하는 자기 연민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실수 앞에서 친절하고 다정함보다는 버드맨처럼 행동합니다. 나를 비난하고 협박하곤 하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 자기 비난이라는 채찍 반대편에는 합리성이라는 당근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성적인 그 목소리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에 따라 자기 비난이라는 채찍을 휘두릅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실수 앞에서 우리는 적어도 스스로에게 관대한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휘두른 채찍에 맞아 아파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합리성을 위해 스스로를 제물로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고요의 기도와 같은 지혜이죠. 가장 이성적인 태도는 편향되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실은 불편할지언정 꼭 아플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친절한 태도로 실망한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그 후에 평가를 지어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행동할 수 있게 용기를 줘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 연민적 태도는 무조건적인 긍정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거절이란 평가에서 개인적인 판단이란 잡음을 걷어내고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요. 그것은 그것일 뿐 그 무언가에 대해 말해진 것이 아니다. 리건이 프린트하여 붙여놓은 이 말은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으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평가하고 그 꼬리표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말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우리는 평가를 토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것들이 잡음처럼 여겨지더라도 그것 모두를 지워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죠. 그것을 그것으로 바라보며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결정도 없이 모든 것을 내맡기며 산다는 소리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소리이죠.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부정적인 것도 없지만 긍정적인 희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고요하지만 텅 비어있죠. 따라서 우리는 잠시 동안의 고요함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평가라는 수많은 잡음들을 채워야 합니다. 이러한 비움과 채움을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 나가야 하죠. 우리는 이처럼 말들을 담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죠. 그리고 그러한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나의 시작입니다. 바로 그 텅 빈 공간을 바라보는 내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하는 나로서도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담긴 그릇 자체가 될 수 있죠. 그릇은 텅 비어 있어서 그릇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채워지는 말들로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지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것으로 보지 못하고 그 무언가에 대한 말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언제든 한 걸음 떨어져 내가 담고 있는 말들을 지켜보며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생각에 대한 생각을 속삭일 수 있는 내가 되는 방식으로 말이죠. 끝으로 정리하면 우리는 과거의 단순한 연장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꼭 과거를 극복하지 않아도 되고 단순한 말들에 스스로를 한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할지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들에 대해 차분하고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각하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것을 외면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충분히 긍정적인 사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